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29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화주라니라는 주제말이군요. 이 말도 많이들 쓰는 말이죠. 제가 이번 주 주제어로 이 말을 골랐을 때 문득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요.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제목은요. 닮으라고도. 모두 다 푸르지만 한 뿌리의 들풀줄기 서로 다르고 한 꼭지의 솔잎조차 서로 다른데 모두 다 같아 보이지만 모두 다 다른 것이 모여 사는데 다르게 지어주신 분의 뜻대로 제 스스로를 잘도 사는데 닮으라고도 닮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잘도 사는데 이 시는요 제 시집 영혼의 빛깔이 실렸던 시예요. 자, 모든 사물이요 닮으라고도 닮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 다 제 몫의 삶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유독 서로 자기를 닮으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나와 같아지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있으면요 안 변해 안 변해라고 고개를 흔들 것 같습니다. 능력과 성격은요 기질인데요. 뭐 20세 이후는 그 기질이 잘 안 변합니다. 어떤 학자는 15세 이후는 안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은 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부모가 넌 어떻게 변하질 않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요. 그 등 뒤에서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어머니가 널 닮아서 그렇지 누굴 닮아? 똑같네, 똑같아.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닮은 내 아이도 변화하기 힘든데요. 남이 아이였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변한다면요. 신앙적인 차원의 놀라운 경험으로 거듭난다거나 사회적 기술이 변할 수 있는 거죠. 혹시요 남편이나 내 아이가 내가 변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닮게 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서로 관계에 문제가 생겨 헤어질 때면 성격이 달라 헤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은요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아요. 서로 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자, 아내와 남편이 자가용을 타고 야외로 드라이브를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멋진 경치가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페가 보이는 거죠. 아내가 어머 저 카페 좀 봐 너무 멋지지라고 합니다. 어, 그 말에는요 아내가 저곳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싶다는 열망이 숨어 있어요. 그 카페에 대한 그 아내의 관점은요. 정말 정말 멋진 분위기가 있는 낭만의 곳이다. 저곳에는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때 남편은요. 아니 저 건물 도대체 얼마 들여 지은 거야? 꼭 저렇게 지을 필요가 있는 거야? 왜 저 외진 곳에 돈 벌리겠어? 라고 할 수도 있죠. 남편은 카페를 뭐로 본 거죠? 돈으로 본 거죠. 서로 기질이 다르기보다는 관점이 다른 게 아니겠어요? 김이 센 아내는 볼을 통해서 방만 내다보고 있고 속으로요. 정말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남편은 이 여자 왜 또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성질머리 하고는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질머리가 아니고요. 서로 보는 눈의 문제라니까요. 사랑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그 말의 깊은 뜻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랑은 관점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같은 것을 봐도요, 다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면요. 훨씬 생활하기 편해지지 않을까요? 자, 대대로 이어오는 그 기질을 변하게 하려는 거는요. 바위를 계란으로 내려치는 것보다 어렵죠.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요. 훨씬 쉽겠죠. 자, 상대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뒤틀릴 때 그 순간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 질긴 기질을 변화시키기보다요. 내 눈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기질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과 자세의 변화예요. 사물이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거죠. 각자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 기질을 타고난 사람에게요, 토끼처럼 살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논박이에 논박 듣고 가죠. 어떻게 변하질 않니?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래도 변해야 하는 거야? 그런 욕심은 버리는 게 좋아.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 요즘은 120살까지 살려고 하잖아. 그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변하는 게 빠르겠다. 그런데 너 변할 자신 있는 거야? 왜 도망가려고 해? 거북이 보고 토끼처럼 살려고 하는 건 창조 질서 위반이야. 나나 너를 바꾸고 싶다면 관점을 바꿔봐. 보는 눈을 바꿔보라고. 자, 잘 들으셨죠? 미국의 부부상담 전문가인 가드맨은요, 결혼이나 가정 문제는 크게 풀 수 있는 문제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풀 수 있는 문제는 기분 좋게 남겨두는 법을 배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간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영속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질도 풀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겠죠. 언젠가 그 방송인요, 강준 씨가 나와서 그 방송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남편이 배우 최민수 씨죠. 그분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요. 카리스마 아주 굉장한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강하고 조금은 색다르고, 또 정말 너 색다르기 때문에 약간 사고를 치기도 하는 그런 남편과 사는 이야기들 좀 모두 다 궁금해했죠. 자라는 환경도 서로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결혼에 대한 관점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큰 공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살아가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혼했다. 그동안 산 경험을 남편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남편을 바꿔놓고 싶지는 않았다. 배우로서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색깔이 있었겠느냐. 그 남편을 남편답게 살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결혼에 대한 관점은요, 결혼은 꽃밭이라기보다는 가장 깜깜한 곳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희망 없는 곳에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파트너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녀는요, 자신과 남편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제대로 보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잊을 때가 많은 의문이죠. 거기에 분명히 대답해야 할 말도 있어야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자, 내 자녀가 내 결혼 생활, 또 남편, 우리 가정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은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내 관점부터 바로 세울 때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쁜 눈으로 일주간 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